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맞이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게 보내셨겠죠? 오늘 방송은 미국 이민 1세대였던 앤드류 서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과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도 이어진 그의 가족의 불행한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앤드류 서는 2살 때인 1976년 본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5살 뒤였던 누나 캐서린과 함께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이 풍족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갑자기 미국 이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앤드류가 2살이던 1975년 앤드류의 형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얼마 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결국 이들 부부는 새 출발을 위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모범생이었던 앤드류 서와는 달리 누나인 캐서린은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를 쳐들며 엄격하고 고지식한 아버지와 매우 사이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캐서린은 아버지로부터 자주 매를 맞았으며 캐서린이 15세 때는 그녀가 남자와 섹스를 한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그녀와 자신의 몸에 가스를 뿌리고 함께 죽자고 불을 붙이려는 것을 어머니가 급히 라이터를 빼서 위기를 넘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많았던 누이 캐서린은 결국 가출하여 다른 곳에서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약사였던 어머니는 미국에서 다시 약사 자격증을 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영어 능력이 부족하여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세탁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드류 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답지 않게 극진하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고 심지어 잘 때도 갑자기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걱정하여 아버지와 자신을 줄로 묶고 옆에서 잠을 잘 정도로 효심이 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가정을 어둡게 만들어왔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의 불씨는 오히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으로 더욱 타올라 수습이 불가능해진 사건으로 번져버리게 됩니다. 앤드류 서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2년 뒤 힘겹게 집안 살림을 끌고 나가며 두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무려 35군데나 난도질 당한 것처럼 흉기에 찔려 비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는 졸지의 고아가 되어 누나 캐서린과 그의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누나와 동거남인 로버트 오두베인이 어머니 살해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지만 둘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줌으로써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도 앤드류 서는 매우 반듯한 모범생으로 성장하여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미식축구 선수로도 활동하며 성적도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누나 캐서린으로부터 놀라운 연락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누나 캐서린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던 앤드류 서에게 전화하여 그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와 동거 중인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고 엄마의 상속재산과 수령한 생명보험금 수십만 달러를 자기의 동의 없이 도박과 빚잔치로 거액을 탕진하고 있으며 자기는 그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 등 학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기가 엄마를 죽이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며 동거남이었던 오두베인이 범행 당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전에 우리 엄마가 죽으면 생명보험도 들어있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하게 될 거라고 한 말을 기억하곤 자기와도 헤어질 생각으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캐서린의 말을 듣고 난 앤드류 서는 자기가 당장 경찰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리겠다고 하자 캐서린은 동생에게 무려 66회나 전화를 하여 사고 당시 자기가 오드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진범이라고 신고하면 자기도 공범으로 걸려 들어가게 되니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은 누나 캐서린이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녀의 주도로 동거남과 함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며 사건 당시 교묘하게 둘은 모두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너무 어려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던 앤드류는 누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진했던 앤드류 서는 누나의 말을 듣고 누나가 불쌍한 피해자였다고 믿어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화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난 후 캐서린은 앤드류를 불러들여 그에게 엄마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는 항공권 한 장과 권총을 건네주었고
오드베인에게 전화하여 자기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차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오라는 말로 그를 유인하고는 앤드류에게 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그를 처치해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앤드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누나 캐서린이 지시한 대로 차고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오드베인을 4시간을 기다려 그와 마주치자 즉시 그녀에게 받은 권총 2발을 발사하여 살해했고 범행 후 며칠 뒤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가 그를 범인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는데 당시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문제는 앤드류 서가 모든 것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캐서린의 사주로 주차장에서 그를 4시간이나 기다렸다 권총 발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고의성 살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앤드류가 권총을 피해자의 목에 쏘고 얼굴에 확인 사살까지 했으며 심지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고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순순히 자백했다는 것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것인지 사형 언도는 하지 않았고 시카고 법정은 100년형을 언도했으며 상고심에서 80년형으로 결정되어 장기수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동거남의 살해를 종용했던 누나 캐서린은 남은 재산을 몽땅 가지고 하와이로 도주했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고 결국 재판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언도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앤드류가 옥중에서 누나 캐서린에게 괜찮아. 그래도 우린 남매고 가족이잖아 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캐서린은 나에게 동생은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는 매몰찬 답장을 했다고 하며 현재 정신 이상 증세로 정신병동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서가 복역을 시작한 지 이미 30년이 지났고 이미 50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교민사회에서 그를 위해 이미 3차례 특별사면을 청원했지만 그때마다 기각되었는데 현재 앤드류 서는 교도소에서 최고 수준의 모범수로서 착실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씨의 4번째 특별사면 청원서를 일리노이주 주지사에게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그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인정한 쿡카운티 검찰에서도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4번째 특별사면 청원서는 주지사에게 제출되었지만 수개월째 계류 중에 있기는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최근에 앤드류가 중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석방을 앞둔 죄수들을 수감하는 낮은 등급의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면이 희망적인 것 아니냐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도 아닌 게 그가 저지른 것은 매우 잔혹한 범죄이고 또한 누나와 함께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만약 이번 4번째 특별사면 청원 역시 기각된다 해도 1993년 제정된 미국법에 따라 앤드류 서가 매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교도기관에서 높은 신뢰도와 노동시간 및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약 6년 후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앤드류 서는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기대를 나타냈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사회에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며 또한 이민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인사회 차원의 구명활동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